different kind of music. 이쪽은요. 네. 제가 이제 작업을 다 하고 창가에다가 늘어놓은 네. 건데 이거는 건조대. 아니에요. 그럼 햇빛에 의해서 아. 색이 빨랑 필 수 있게끔 아. 네, 햇볕을 쬐게 하는 곳이에요. 이거는 그런가요? 임시 칠장인데요. 네. 제가 백호 네. 저 플로어를 하면서 네. 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칠장 안에 아. 옮길 수가 없고 들어가지가 않아서 이건 임시적으로 하는데 이건 날 따뜻할 때. 아. 이쪽이 제 건조장인데요. 네. 이 안에 이제 온돌판이 있어요, 밑에. 네. 그래서 온도를 올리면 여기서 이제 아. 온도가 올라가고 적정 온도까지 올리고 나무 벽에 이제 스프레이로 분무를 해서 습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기 위해서 또 네. 일부러 이렇게 짜셨네요. 네네네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네, 한 번. 말리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그 방법, 말리고 건조하고 갈아내고 반복. 그렇게 되면은 거의 끝나는 작업까지 하면 거의 25번에서 30번 정도. 안녕하세요. 삼삼한TV 환경입니다. 오리진을 찾아서 12회, 네,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네, 오늘 57 작가 전인수 씨를, 네, 마지막, 대망의, 네, 마지막을 빛내주실 작가로, 네, 모셨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작가님, 제가 보니까 처음서부터 57 작업을 하신 건 아니죠? 네, 원래 제 작업은요. 네. 동양화 전공이었어요. 음. 동양화 전공인데 이제 수묵도 하고 채색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색깔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수묵을 할 때는 그 먹의 깊은 검정의 깊은 색깔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아마 그 검정색 때문에 오칠에 더 빨려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주변에서 네. 그런 57 작업 하시는 분들 얘기는 들으셨을 텐데 네. 이렇게 험난한 길을 예. 근데 이거 처음에 모르니까 시작을 했는데 알았으면 아마 시작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막 결혼도 그렇잖아요. 몰라야지 할 수 있지. 너무 많이 이론적으로 알면 힘들거든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근데 이것도 잘 모르고 그냥 좋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네. 말씀을 하시니까 빠져들 만한 그런 매력이 그 57에서는 어떤 것이 매력일까요? 이게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든데 그 밑작업을 하고선 그 위에 칠이 올라가면서 중첩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그 깊은 색감과 그 깊이감은 그 어느 것도 따라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겠죠. 그 매력에 한번 빠져들면 어떤 검정색도 57의 칠흑 같은 그런 검정? 그런 것도 그렇고 중첩이 되면서 밑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깊이 있는 색깔은 57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인 것 같아요. 사실 작가님 작품은 어떤 뭐 내용적인 이런 거를 네. 설명을 안 하더라도 그냥 보는 거 자체만으로도 네. 뭐랄까 그냥 우리 집에 소장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맞아요. 어떤 보석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작가님 그 작품 하시는데 쓰는 재료 네. 뭐 크리스탈, 금박, 네. 자개 그렇게 여러 가지 전부 다 보석 종류 아니에요. 그러니까 57 자체가 굉장히 귀한 재료이기 때문에요. 네. 그것도 천년 만년 간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도 그런 57 옛날에 썼던 기물들이 발견되는 거 보면 나무에다가 했어도 그게 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발견해도 그 부장품들이 네. 저희가 그 시대가 어떻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방충 그런 썩지 않는 네. 되게 천연 재료인 거예요.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그렇죠. 예, 근데 순금박도 변하지 않는. 음. 가금은 변하잖아요. 네. 근데 금박은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좋은 재료에 좋은 걸로. 음. 네. 그러니까 작가는 그 오칠을 쓰면서 그림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져야 되는 거예요. 오칠 작가들도 이게 네. 재료값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요즘에 뭐 그림을 그린다고 막 팔리는 것도 아니고 전시를 하려면 또 그만큼 부대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네. 이거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예. 노동도 굉장히 몸도 힘들고 네. 재료비도 많이 들고 네. 그렇다고 전시를 해서 팔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네.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예, 안타깝고 점이에요. 예. 정말 슬퍼요. 예, 슬픈 현실이에요. 그 작가님 작품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딱딱딱 가야 될 그런 작업인 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나의 작업은 뭐 계획적이다, 우연적이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계획적이다. 네. 그러면 여기서 우연적인 거는 없나요? 근데 이제 우연적인 거는 네. 칠을 하면서 나타나는 거. 그거는 제가 그날의 온도, 습도, 날씨에 환경이 되게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색깔을 칠한다고 해도 어제 칠한 색, 오늘 칠한 색 말리고 나면은 틀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우연적인 거고 그리고 칠을 한 다음에 이제 사포로 네. 갈아내기 때문에 내가 어느 만큼 계획을 이만큼 했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좋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멈출 수 있고 조금 덜 갈았는데 이 효과가 이 느낌이 너무 좋다 하면 거기서 그만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갈아냄에 따라서 색깔이 많이 틀려지고 보이는 것도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굉장히 우연적인 거죠. 그렇지만 하는 과정은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아전 하면은 네네. 예, 한국적인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굉장히 좋아요. 저희 거 유지하는 거 좋고 전통을 이어가면서 그걸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느냐가 저희의 지금 제가 할 일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개를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천연 재료인데 근데 그거를 양념처럼 조금만 아껴서 좋은 거는 조금만 예. 그럴 때 그 효과가 더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네. 또 네. 라인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그런 느낌? 이파리에서도 꽃에서도 그 인맥 선에 의한 그런 생동감, 율동. 제가 전공이 네. 동양하다 보니까 그 선에 굉장히 네. 민감하거든요. 아니에요. 네.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100점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100점. 네.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죠. 돈보다도 제 노동력. 노동력도 네. 뭐 네. 별로 노동하게 그 근데, 생긴 체구는 근데 아니신데. 작업할 때는 거의 공장 아줌마? 처음부터 이거는 되게 솔직한 네, 그림이에요. 네. 처음에 밑작업부터 제대로 올라가지 않으면 이 오칠의 물성 때문에 그게 버티지 못하고 변형되거나 그림에 하자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통적인 방법 그대로 해서 쌓아 올라가는데 이게 그러니까 중첩의 효과도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나의 노동력이 들어간 만큼 그게 나중에 깊이감이 보이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게 금박을 써서 그 밑에 칠 밑에서 금박이 밀고 올라오는 그런 느낌, 중첩돼서. 그거는 진짜 한 번 오칠했다고 그건 오칠 작업이라고 그림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그 점이 굉장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다르겠죠. 예, 깊이감. 그러면 그 우리 작가님의 오리진은 바로 네. 그 깊이감. 네, 깊이감. 어떻게 보면 무겁다 할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오칠이 이제 시간이 가면은 서서히 핀다고 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작가님은 인내가 오리진인 그렇지.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아요. 네. 그 왜냐하면 이 작업을 하면서 네. 계속 네, 기다리고 기다림 그거를 미학. 참아주면서 그러니까 막 조바심은 나지만 네. 네. 조바심을 냈다가는 네. 작품을 그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새로 나온 그래요. 플로우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네,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 바람, 물 네. 그것들이 오칠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칠 자체도 시간과의 싸움이고 네. 그 물과 바람 자연이잖아요.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일맥상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